안녕하세요.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엑셀 강의를 맡게 된 이다송 강사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데이터 분석과 업무의 필수적인 함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데이터 정렬 기능인데요. 데이터 정렬을 할 때는 지금 왼쪽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고 했을 때 컨트롤 A를 누르시거나 혹은 A1셀, 데이터의 첫 번째 데이터가 지금 순번이란 데이터가 A1셀에 있죠. A1셀에다가 커서를 클릭해 놓으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전체 범위가 자동으로 잡히면서 정렬이 들어갈 거고요. 왼쪽 문제에 보시면 박스 수량이 많은 순서대로 정렬하라고 지금 써여 있잖아요. 그러면 정렬 기준은 박스 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박스 수로 넣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가 100개가 있을 때 100개가 제일 1번이고 98번이 2번이고 96번이 3번 이렇게 들어가시는 경우에는 내림차순 정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렬 기준은 내가 필요한 만큼 추가 제거가 가능하세요. 오름차순인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혹시 뭐 달리기를 순서를 정하신다고 하시거나 하실 때는 10초, 11초, 13초 이렇게 순서대로 1, 2, 3등이 정해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오름차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인 경우엔 기역, 니은, 디귿 순서가 오름차순이고요. 반대 순서가 내림차순이에요. 정렬은 무조건 그 데이터와 함께 있는 데이터들을 같이 정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범위를 잡으시거나 혹은 첫 번째 셀에다가 커서를 놓고 정렬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으로는 많이 쓰시는 자동 필터 기능이에요. 자동 필터 기능은 아마 업무상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동 필터는 원본 데이터에 훼손이 없이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이 가능하세요. 데이터 값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셀의 색상이나 아이콘을 넣으셨으면 아이콘 모양으로도 필터링이 가능하세요. 데이터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숨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화면의 그림을 보시면 행번호를 좀 자세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행번호 보시면 1, 2, 3 행부터 해서 쭉 나오는데 오른쪽 그림을 살짝 보시면 1, 2, 3, 4 다음에 5, 6이 없고 7로 바로 넘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5번이랑 6번 행은 잠깐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만드셔야 되냐면 일단 왼쪽 그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 그림에 보시면 1행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조그만한 세모 버튼이 있을 거예요. 아래로 가는 세모 버튼. 저 버튼이 필터 버튼이에요. 그래서 저거를 먼저 생성을 해주셔야 되는데 아까 정렬하던 거랑 똑같이 첫 번째 셀, A1셀을 눌러 놓으시고 데이터 탭으로 가시면 필터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시면 자동으로 순번, 발주번호, 지역, 접수일 등의 옆에 세모 버튼이 생기시게 될 거예요. 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제가 지역에서 광주랑 서울에만 체크해 놓은 거 보이시죠? 그 두 가지 체크를 된 데이터만 표시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데이터가 아닌 숨겨진 데이터는 좀 이따가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필터 지우기라는 버튼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와요.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원하는 데이터만 추출해서 볼 수 있어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자동 필터 데이터는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드는 방법이 워낙 쉬우니까요. 있는 데이터에다 바로 응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데이터가 워낙 많다 보니까 똑같은 데이터를 썼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똑같이 범위를 잡으시고 데이터 탭에서 중복된 항목 제거를 눌러주시면 돼요. 왼쪽 데이터 보시면 중복된 항목 제거를 누르신 다음에 이름을 가지고 필터를 해주시면 돼요. 대신에 중복된 항목 제거는요. 첫 번째 데이터만 남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행, 7행, 8행에 똑같은 데이터가 있다고 치면 7, 8행께 지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벗 테이블의 정의는 다양한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정렬하고 재배치하는 기능이에요. 같은 데이터를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에요. 메뉴는 삽입 탭에 피벗 테이블 메뉴를 사용하시면 돼요. 밑에 그림은 재배치되는 영역을 제가 다시 표시를 한 건데요. 보고서 필터 영역, 행 레이블 영역, 열 레이블 영역, 그리고 값 데이터 영역까지 총 4가지 영역으로 나눠지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 제일 위쪽에 제품군에 모두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저 자리가 보고서 필터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걔랑 한 칸 띄어서 아래쪽으로 행 레이블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밑에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부분이 이제 행 레이블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열 레이블 같은 경우는 모두라는 글자 밑에 있죠. 도도식품, 미가랑 초록물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저 부분이 열 레이블 부분이에요. 거래량의 합계와 거래 금액의 합계가 계산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그 부분이 값 데이터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실질적으로 표시는 밑에 본문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 거래 일자가 행 레이블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행 레이블은 거래 일자가 들어가 있고 열 레이블에는 브랜드인 거 확인 가능하시죠? 거래 일자별, 브랜드별, 거래량의 합계와 거래 금액의 합계를 구한 피벗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거기 각각 다 표시가 된 거고요. 왼쪽에는 1월 1일, 1월 2일 이렇게 써 있었는데 갑자기 월 단위로 묶여져 있죠. 이런 식으로 행 레이블은 그룹화도 가능하세요. 저 모두라는 글자 옆에 조그마한 세모 버튼을 누르시게 되시면 제품군이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럼 저기 모두를 음료로 바꾸시게 되면 음료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표시가 될 거예요. 얘는 어떻게 재배치하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해요.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내 입맛대로 골라서 배치를 하실 수 있는 게 피벗 테이블이에요. 처음에 피벗 테이블을 만드시면 왼쪽 화면처럼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럼 저기 왼쪽 하단에 보시면 필터, 열, 행, 값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원래 저 자리가 싹 다 비어져 있는 자리거든요. 그럼 저기를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체크하시는 게 아니라 끌고 내려오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필터 자리에는 제품군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걸 마우스로 끌고 필터 자리로 제품군을 내려주시면 제품군이 필터 자리로 바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열에도 값을 넣어주시고요. 행에도 거래일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값에는 거래량의 합계, 거래금액의 합계 등이 들어갔는데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셨을 때는 꼭 피벗 테이블 분석 탭에 들어가셔서 새로 고침 버튼을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이거는 원본 데이터 변경될 때마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원본 데이터의 범위를 변경하고 싶으신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왜냐면 원래는 제품이 100개였는데 발주를 더해가지고 제품이 한 30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130개가 돼야 되는데 범위가 안 바뀌죠. 그럴 때는요. 피벗 테이블 분석 탭으로 들어가셔서 데이터의 원본을 변경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은 되게 자주 사용하는 애니까요. 꼭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하시면서 가장 필수적으로 사용할 함수를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배우실 함수는요. 레프트, 라이트, 미드 함수예요. 데이터에서 원하는 만큼 데이터를 추출해주는 함수인데요. 저는 중간에 있는 지식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오고 싶어요 하실 수도 있잖아요. 문자, 시작 위치, 가져올 개수예요. 그래서 미드, 소상공인 지식 배움터, 5, 2 해주시면요. 지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if 함수는 가로 열고 조건, 참, 거짓 등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비사셀의 재고가 0이면 그건 재고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수식을 만드시면 되냐면 if 가로 열고 비사는 0이라고 써주시면 돼요. 0이 이제 빵인 거죠. 그때 그 비사셀이 0개면 품절. 만약에 0이 아니면 재고 있음을 표시하게 되실 거예요. 세 번째로는 count if 함수예요. 옵션이 있으시면 그 옵션의 총 개수 이런 것들을 계산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가로 안에 보시면 조건 범위, 조건이라는 게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조건 범위에는 C4, C80을 넣어주시면
이게 조건 범위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노랑, 빨강, 파랑이 있다고 칠게요. 옵션들이. 그럼 그 중에서 나는 노랑이 몇 개 있는지가 궁금해 라고 하시면 노랑이라고 직접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엑셀은 C4셀이랑 C80셀 안에서 노랑이라는 글자를 다 찾아서 세줄 거예요. 그럼 노랑 옵션이 몇 개 있는지 체크가 되겠죠? VLOOKUP 함수인데요. 얘는 lookup이라는 게 뭔가를 찾는 거죠. 그래서 얘는 데이터를 찾아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가로 안에 찾는 값, 컴마, 찾을 범위, 컴마, 열번호, 그리고 옵션이 들어가요. 그래서 옵션은 정확히 일치랑 유사일치가 있는데요. 정확하게 일치를 좀 더 많이 쓰시는 게 유사일치는 숫자 데이터인 경우에 그 유사한 값으로 가지고 올 때 사용하시게 되는 옵션이에요. 그다음 5번은 count랑 count A 함수죠. 그래서 얘는 좀 아까 배우셨던 count if 함수랑 비슷한데요. count는요, 숫자가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고요. count A는 문자랑 숫자 둘 다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해요. 그래서 보통 count보다는 count A를 좀 더 많이 사용하시긴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today 함수죠. 근데 today 함수는 너무 쉬운 게 가로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서요. 그냥 엔터를 치시면 시스템상의 오늘 날짜를 표기해 줄 거예요. 그럼 마무리하기 전에 잠시 Q&A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잘 입력한 것 같은데 이상한 오류 메시지가 나오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얘는 함수는요, 입력되는 데이터가 하나라도 정확하지가 않으면 오류 메시지가 나와요. 일단 제일 처음에 name이라는 오류인데요. name 오류는요, 함수 이름에 오타가 있으시거나 큰 따옴표를 누락하시면 name 함수 오류가 떠요. 그래서 문자에 관련된 거니까 한번 그런 함수 이름과 문자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value는 수식이나 함수에 필요한 인수의 오류가 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if는 조건, 참, 거짓이었죠. 근데 이 중에 참을 누락하셨거나 혹은 참에 들어갈 데이터가 아니라 다른 데이터가 들어가 있으면 오류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샵인데요. 얘는 숫자 데이터보다 입력된 해당 셀의 열 너비가 좁아서 나타나는 오류예요. 위에 열머리글로 올라가셔서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피벗 테이블 작성 후 원본 데이터를 변경하였는데 피벗 테이블에는 변경이 안 돼요 라는 질문이 혹시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봤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벗 테이블은 원본 데이터 수정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원본 데이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피벗 테이블 분석 탭에 들어가셔서 꼭 새로 고침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지금까지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메소드 특강 엑셀 강의를 맡은 이다소입니다. 감사합니다.